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누구나 데이터 대표 김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는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지금까지 1000개의 임팩트 조직들에게 이분들이 업무 능력을 증강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솔루션을 보급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도들을 해야 했었습니다. 우선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지식 자체가 굉장히 불모지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책을 만들고 출판해서 보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조직을 성장시켜서 임팩트를 확산하는 이런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열면서 이런 그 기술들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공부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또한 같이 병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운 걸 내일 실무에서 적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어떤 그 이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장들이 있는 것인데 그 연장에 해당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것들을 저희가 필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홍보와 모금을 할 때 이런 이제 아주 멋지고 쉽게 모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로 나를 증강시켜주는 캠페이너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기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를 데이터 분석가로 증강시켜주는 펜파인더 등의 서비스들을 열심히 만들고 확산해 왔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가 현장에서 그 활동가들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 그들의 메시지를 확산하고 그렇게 이제 확산된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관찰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제공하는 이 솔루션들에 AI를 붙여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조직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런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역시 데이터 분석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 분석을 AI가 알아서 좀 척척해주는 기계가 알아서 좀 척척해주는 그런 시대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하루 300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임팩트 조직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하도록 돕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카카오톡으로 우리 조직의 모금 리포트를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말로 좀 물어보면 알아서 분석해서 분석과 요약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돼야 될 정도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를 AI로 만들어서 모든 조직들에게 보급하면 어떨까라는 상상과 꿈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만들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카카오 임팩트에서 테크포 임팩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오픈하셔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13분의 정예 팀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세션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분들이 좀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AI가 나오기 전과 후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찾는데 얼마나 좀 빨라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뭐 며칠이나 몇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이제 몇 초, 몇 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IT와 매우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간단한 저의 소개와 누구나 리포터 랩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이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이겨내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커리어를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정확히는 여러 사람들과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테크포 임팩트라는 활동이 저의 이런 니즈를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누구나 리포터 랩에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데이터 분석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거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르려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은 도메인 지식, 그리고 통계적 역량,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데이터를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량으로 갖춰질 겁니다. 이제 이런 역량을 가지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만 하더라도 600쪽이 넘는 백과사전 같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지식과 통계 역량은 더 많은 지식을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려면 평균적으로 4,500만 원의 연봉을 지불하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비영리 기업에는 이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이제 이거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허들에 이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리포터 랩에선 바로 이런 지점을 좀 타겟팅하고 이제 문제 정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I가 데이터 분석가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에서 고민하면서요. 처음에는 엄청 간단하게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저들한테 이제 메시지 정보를 받고 그 메시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웹서버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AI가 그걸 읽어서 SQL을 생성한 다음에 SQL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받은 정보를 분석해서 리포트로 전달해 준다. 이것이 가장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접근했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을 하고 이제 예시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간단해서 잘 동작했는데 이제 요구 사항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테이블을 늘어나고 그리고 요구 사항 또한 복잡해지면서 여러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사용한 모델 중 하나인 GPT-4 미니는 이제 마치 무한도전의 초등학생이랑 퀴즈 배틀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수학 계산에도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자신 있게 말하니까 이제 저희는 더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테이블은 한 개에서 세 개에서 늘어나니까 SQL에 대한 생성 정확도도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외부 API를 쓰면서 저희가 GPT 모델을 쓰면 저희가 사용한 바라나 데이터 정보들이 GPT-4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인프라 유지 비용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노트북을 들고 가서 비영리 기업마다 서버 설치하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해야 처음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크포 임팩트가 문제 해결사들을 좀 모아놓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AI 성능 문제를 어떻게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AI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옆에서 백엔드 개발자로서 지켜보면서 이제 어깨나마 좀 배웠던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프롬프트에서 예시라는 전략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퓨샷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어린이가 새가 어떻게 날아요? 라고 물어보면 날개가 있으니까 라고 답하면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우리가 수영할 때처럼 손을 물고 그 물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새도 이제 공기를 밀어내면서 나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새로운 개념들을 쉽게 빠르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AI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줘라고 보다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줘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AI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이라는 개념은 마치 키오스크와도 같은 건데요. 저희가 가게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라고 하면 가게 종업원이 많이 당황해 하겠죠. 하지만 키오스크는 이 메뉴에 몇 개를 정확하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중요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AI도 마치 내가 네이버 채널을 분석해줘 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네이버 채널과 분석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처럼 필요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AI한테 제공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데이터 보안과 인프라 비용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보안 문제는 애저 오픈 AI를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오픈 AI는 저희가 아까 전 설명했다시피 사용하는 데이터와 바라 정보들을 데이터 모델을 학습시킨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나 데이터 중요한 비영리 단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저에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머리가 아픈 거는 AWS에 대한 인프라 비용 문제였는데요. AWS가 아시다시피 엄청 디테일하게 비용 정책을 잘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정말 비용이 엄청 많이 폭탄 맞는 거는 이제 순식간의 일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음에도 저희가 AWS 기본 구성만을 설정을 했는데 월 $300 정도가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선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비용 최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슈퍼베이스라는 다른 플랫폼 서비스로 대체를 했고요. 이제 캐시 서버도 더 저렴한 형태의 벨키와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서 저희가 쓴 만큼만 비용이 지출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트 인스턴스라는 관리형 서비스도 그 인프라 비용도 그냥 서버 한 대 띄워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버리스랑 저희 외부에 들어오는 인터넷 통신이랑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월 $300에서 이제 고정 비용을 $10까지 크게 좀 줄일 수 있었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펜파인더 이제 베타 테스트까지 달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매주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늦게까지 작업하고 이제 베타 테스트 전날에는 새벽 3시까지 작업할 정도로 다들 열띤 이제 노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도 이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6개월의 결과가 결실을 보여주는 순간이 좀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긴장이 돼서. 그러나 이제 역시나 모든 일이 잘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베타 테스트 당일에 오픈 AI 애저 API를 사용하면서 저희 토큰 한도를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토큰 한도가 넘어가면서 요청이 막히거나 이제 사용자 등록도 수작업으로 좀 진행하면서 저희 이제 체험 시간이 좀 지연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아찔한 상황 속에도 브레인 펠로우 분들과 이제 레본 분들이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포 임팩트를 활동하면서 배웠던 3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완벽함보다는 실용성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저것 다 넣어서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나중에는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는 기능을 빼고 필요한 작업만 이제 필요한 서비스만 남기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완벽보다는 완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 고객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누구나 리포터 랩에 이제 펜파인더 AI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뷰도 하고 조사 자료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 막상 완성하고 보니까 이제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AI랑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AI의 그 서로 가치관이 좀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직접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중간중간 사용자 반응을 좀 더 자주 하고 그에 맞춰 방향을 좀 조정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의 힘인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불특정 다수가 작업을 하다 보면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떤 걸 조사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블로그 글로 정리하는 문화를 도입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매달 글 1개씩 작성하는 문화를 좀 가져갔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인수인계 문서 작성할 때는 프로처럼 다들 잘 작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록하는 습관이 좀 큰 성장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크포 임팩트가 사회적 임팩트뿐만 아니라 이제 AI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열게 해준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클로드나 GPT, 제미나이 같은 좀 초거대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는 AI는 이렇게 만능이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이미지도 하고 영상도 만들 줄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개발해 보니 오히려 이렇게 큰 모델들이 놓치는 작은 영역들, 큰 영역들이 챙길 수 없는 디테일들 그런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해결하면 오히려 이게 AI의 진짜 가능성이 아닐까 하고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QR 코드가 있는데 이제 저희 누구나 리포터 팀원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글까지 써주신 기록들인데요. 이제 저희 활동들이 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시면 이 QR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치마켓 하무영입니다. 네, 저희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쉬운 글을 만드는 일을 해왔고 또 이분들을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쉬운 글 AI라고 하면 이 단어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AI까지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운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행동 요령에서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원문이고요.
결국에 저희가 쉬운 글로 바꾼 결과입니다. 되게 단순한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느린 학습자들의 특성들이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관심이라는 단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썸 타다의 그런 의미의 관심도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 화제랑 썸을 타야 될까? 조심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조심이겠죠. 맥락을 통해서 단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유추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침착하게 곧바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평생 침착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화제가 났을 때 침착해야 되는데 이 느린 학습자분들은 요 앞에 있는 문장 중에 화제라는 단어가 키워드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단기 기억력이 낮은 분들이 많고 생략돼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화제가 났을 때다라는 유추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린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결론이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쉬운 글은 표시를 안 했는데 킬체인을 사전적 정의로 표현을 하면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입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킬체인이 뭐였죠? 기억이 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뭐 공격형 뭐 어쩌고 저쩌고 방위 어쩌고 저쩌고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분명 이해를 했는데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단어, 내가 생각이 났던 단어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느린 학습자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걸 쉬운 글로 바꾸게 되면 킬체인은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그 미사일을 먼저 파괴하는 것, 그게 킬체인입니다. 그리고 KAMD는 이 미사일이 이미 발사가 됐을 때 하늘에서 파괴하는 게 KAMD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그 미사일을 먼저 공격하는 건 킬체인,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 미사일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게 KMPR입니다. 글을 읽었을 때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게 하고 자신의 언어로 바뀔 수 있을 때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적정한 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작업들을 그동안 한 10년 정도 해왔고요. 무수히 많은 에디터들이 거의 항상 야근을 하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저희가 카카오 임팩트를 만나게 됐고 AI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10년 동안 해왔던 여러 시행착오들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들을 AI가 학습을 하고 이 과정들을 하면 야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처음에 그 AI를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1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이제 진짜 야근이 없어지겠다. 딱 1분 동안 행복했고요. 1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럼 우리는 내일부터 뭐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근무 시간이 없어지게 된 상황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진지하게 그러면 피치마켓은 에디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AI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AI는 대단하지만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게 되고 그 과정 중에 또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가전제품을 전부 다 쉬운 글로 바꿔달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가전제품 설명을 쉬운 글로 바꾸는 과정은 AI가 하면 금방 끝날 일입니다. 그럼 피치마켓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느냐? 요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느린 학습자들에게 쉬운 글을 왜 보여줘야 할까? 정보의 격차 문제만인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결론은 느린 학습자들이 정보를 학습을 하고 격차가 줄어들고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하겠다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 단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저희가 이 가전제품을 통해서 제습 기능을 알려주고 그걸 버튼을 몇 번 누른다를 쉬운 글로 알려주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제습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제습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는 걸 교육적 관점으로 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쉬운 글에 교육적 관점이 더해져서 쉬운 글을 만들 수 있고
교육자들에게 저희가 역으로 더 풍성한 자료들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쉬운 글 AI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저희 랩장님을 통해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황윤경이라고 하고 비피치 랩장을 맡아서 진행을 한 제가 또 이어서 2기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 랩장입니다. 피치서가 AI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 이름이고요.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calculus랑 physic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학문이 우리가 애시당초 몰랐던 시절에 저거를 읽으면 저게 뭐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과나 이런 텔레비전 이런 것처럼 실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아예 처음 있는 개념을 인지하려고 할 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번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학에서 번안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 작품의 원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이랑 배경, 풍속 등을 자국의 문화랑 시대에 맞게 바꾸어 재창작하는 거를 번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번역이랑 번안은 뭐가 다르냐? 번역은 원작의 충실성이 조금 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영어로는 애플, 일본어로는 링고, 스페인어로는 만사나라고 하는 과일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번안이라고 하면 수용자의 공감이 조금 더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단어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calculus는 직역을 하면 계산하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작은 조각들을 쌓아서 전체로 만든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미적분학이라고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calculus는 미적분학이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미적분학이라는 걸로 그냥 바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맥락이 뒤에 있는 겁니다. physics는 물리학이라고 저희가 바꿨죠. 직역을 하면 자연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해서 바꾸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리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calculus 하면은 미적분학, physics 하면 물리학이라고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죠. 여러 가지 매체나 정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번안이 되어서 나에게 전달된 이 정보, 내가 학습한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각의 노드를 펼칩니다. 이걸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가장 초단석에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알 수 없다면 이거를 가지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알고 있음과 없음에서 얼마나 학습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발생을 해버려요. 정보의 격차가 발생을 하죠.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격차까지도 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가능한 정보만큼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나의 메타인지 이런 영역, 그리고 나와 소통하는 영역과 내가 세상과 교류하는 영역까지도 정보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새 수많은 정보들이 요새 더 빠른 속도로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일반 학습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느린 학습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형태대로 가공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개체의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거를 피치서가 AI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카카오 임팩트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한 해답을 기술에서 찾고자 합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소셜 임팩트 조직과 기술 전문가를 연결하고 이를 통한 해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 건강한 임팩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습자들도 읽었을 때 바로 아 그렇구나 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를 바꾸게 됩니다. 사회 문제 해결,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 직면한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맥락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직면한을 없애버려요. 가속화도 드랍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문제 해결과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통한 해결이라고 하면 뭘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맥락 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맥락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바꾸게 되죠. 네. 근데 쉽다. 계속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다가 뭘까요? 여기 엔지니어 분들 계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보기 쉽게 바꿔주세요. 엔지니어한테. 쉽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쉬운 게 뭔데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거를 범용성과 간결성, 일관성이라는 세 개의 큰 추구를 일단 내부적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타고 들어갑니다. 뭐가 쉬운 건데? 범용성, 간결성, 일관성. 간결성이 뭐야? 몇 어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 글자야? 무슨 문법을 써? 미괄식이야? 두괄식이야? 일관성도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엄청나게 파고 들어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러이러하게 번안해줘 하는 번안의 기준들을 AI한테 쭉 나열을 해서 시켜봤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원문이 있고 옆에는 번안문이 있어요. 이 번안이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잘 안 된 것 같다. 선택은 하나 해주셔야 돼요. 잘 안 된 것 같다. 네, 잘 된 것 같다.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학력고사나 수능을 봤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원문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마당의 공간적 여유가 주는 심리적 여유예요. 이 원문의 핵심은 읽고 나면 딱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번안문만 읽고 나면 이 번안문은 마당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원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번안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육이라는 현장에 가장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이 형태의 컨텐츠임에 따라서 우리는 마당의 공간적 여유가 주는 심리적 여유에 대한 텍스트를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번안이 됐는데 마당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원문으로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뭘까? 맥락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개발자들이 프롬프트 튜닝을 엄청 수행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디테일하게도 해보고 넣었다가 뺐다가 엄청 수행을 많이 했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맥락을 캐치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실마리를 어디서 찾기 시작했냐면 현장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피치마켓 에디터 분들은 또 혹은 특수교사 분들은 번안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떠한 사고 과정으로 하고 있고 번안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시는 매 순간의 고려사항과 인지가 어떻게 될까를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바꿉니다. 번안을 어떻게 하시는지 업무의 맥락을 담았어요. 프롬프트에. 이 문법이 어떻고 몇 어절에 몇 형식을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번안의 흐름을 프롬프트에 태워요. 차이점이 뭐냐면 쉬운 말이라고 처음에 썼던 프롬프트는 쉬운 말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거를 AI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바꾼 거는 번안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프롬프트에 녹여서 AI한테 그렇게 수행을 해, 뭔가 이걸 만들어줘가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해를 알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번안문이 바뀌어요. 몇 글자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번안문만 읽고 보면 뭐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어떤 원문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나마 두 번째 거는 기분을 좋게 하는 마당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당의 좋은 점만을 나열한 것처럼 전달이 된 기존의 프롬프트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묘한 맥락의 차이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1할까지 고려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9할을 충족시켰어요. 문법도 대충 쉬워졌고 단어도 바뀌었고 다 괜찮은데 1할의 그 맥락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 누락하고 간다. 우리가 9할을 충족시켰다고 우리가 잘한 게 맞을까? 우리가 성공한 결과물을 낸 걸까? 현장에 이게 전달이 되는 걸까? 근데 그 1할의 맥락을 놓치기 시작하면 사실상 교사분들,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실제로 소비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컨텐츠를 소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게 급감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1할까지 잡는 거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심혈을 계속 기울여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 부스에서도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피치서가에서 현재 쉬운 글 번안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번역 서비스 비슷한 UI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문이 있고 번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하이라이트된 기능은 뭐냐면요. 번안 방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본질은 내가 모르는 개념을 안다에 있어요. 근데 그 단어까지 원문에 뭔가 예를 들어 기후 동행 카드, 지구 온난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도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조금 더 큰 효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리즈하는 기능을 넣습니다. 하이라이트해서 번안 방지를 하면 번안 방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번안이 되는 아웃풋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레번 분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at is better technology? 좋은 기술이 뭘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무언가를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라고 지금은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칼럼의 글인데요. 이 빠른 속도 안에서 엔지니어분들조차도 길을 못 잡고 계실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미 개개인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는 넘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엔지니어로서라는 고민? 그러니까 뭐가 좋은 기술일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는 이 문장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고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랩을 수행하셨던 랩원분들하고도 돕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성에 우리가 뭔가 좀 더 앵커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기술이 더 빠르니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왜 빠른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왜라는 본질의 엔지니어들도 다른 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삶, 그러니까 1할이랑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할을 충족시켰어요. 엔지니어분들 입장에서 혹은 그냥 회사에서 종사를 할 때 10할이 목표였는데 9할을 달성했으면 엄청 좋은 성과예요. 근데 그 1할을 놓치는 순간 임팩트가 없어집니다. 쓸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랩장님도 그렇고 이제 이전 트랙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 도달하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1할이 있어요. 근데 그 1할을 놓치면 되게 많은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가게 되는 게 임팩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럼 좋은 기술이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테크놀로지는 should be better for its purpose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Not for itself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랩실 출신으로 이제 저희 여기를 참여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원 동기 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많은 이제 답변들이 현타가 왔어요. 랩에서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탐구하고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한 경향이 너무 커요. 또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근데 제가 만든 서비스가 뭐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내가 습득한 기술이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이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쉬운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교사분들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서 수업 자료를 구성하시고 현장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자기소개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본인을 대변하는 이미지라고 스스로 믿고 계시거든요, 우리 랩원들은.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치에 공감을 하고 여기에 기꺼이 참여하고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동료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 1기도 2기도 많이 다녀가고 계시고 더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우실 수도 있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커리어가 될까? 나의 현실에 이런 선택이 잘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밖에 있을까? 되게 적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메시지 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AI를 현재 이제 적용하고 있는 단계여서 어떤 변화가 이제 이미 생겼느냐 이렇게 좀 답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목표하고 있는지는 기존의 그러니까 업무용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업무를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일부를 자동화해서 사람이 거기에 시간을 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던 기술들도 AI를 적용하지 않은 기술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현재 저희는 저희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기술을 사용하면 2배 빠르게 일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적용해서 활용하면 그 기술은 실제로 10배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한번 달려나가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야근이 없어지고 근무 시간이 없어지게 된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른 질문 중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고 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을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저희가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를 쓰게 됐던 거는 사회에서 학습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지었던 분들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요. 거기에 다만 속도의 차이에서 느린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본질적인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었고 획일화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컨텐츠와 교육이라기보다는 맥락이랑 환경에 따라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별화된 컨텐츠와 교육을 제공하자로 조금 더 깊어지게 되었고 실제로 뭐 보육원이나 소년원에 찾아가서 이런 느린 학습자분들을 찾고 그분들에게 적정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용선 랩장님께 서버 비용을 $300에서 $10로 줄이시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서버 비용 관련해서 좀 제가 이전에 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AWS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구축해야 돼라는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대체하는데 더 쉽고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빼고 결국 트레이드 오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술을 빼고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거를 따져봤을 때 이점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경 랩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AI 서가를 만들어 나간 철학 일할의 가치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AI 서가를 만드실 때 그 암묵지를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또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은 한국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 질문 드립니다. 네,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도 초반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질문이었고요. 우선 1기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1기 때는 정성평가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리소스의 한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쉽다의 틀을 좀 잡았었고요. 그 당시에 제미나이나 클로드, 뭐 GPT, 오픈AI 되게 많이 썼었는데 궁극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시큐어 코딩 쪽의 어떤 프롬프트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클라우드에서 성능이 좀 제일 좋았던 기법이 저희가 사용하게 됐어서 클라우드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또 AI 모델의 수준이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업데이트된 모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 재평가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량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감정, 구조 이 세 가지 큰 틀로 진행을 하고 있고 NLP 쪽에 여러 가지 지표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정량 지표로 가고 있고 AI를 좀 가미해서 LLM에서 줬지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나 G바를 써야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